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달성군 사저로 돌아오셨죠. 달성군 사저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의미 있는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이제 자신은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못다 이룬 꿈이 있다. 그런데 그 못다 이룬 꿈은 또 다른 이들의 몫으로 또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의 몫으로 돌린 박근혜 대통령의 그 꿈은 무엇인지, 또 다른 이의 몫으로 돌렸다고 했는데 또 다른 이는 누군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이죠. 정상회담인데요. 정말 품격이 느껴집니다. 그죠? 지금 이 옷을 보세요. 딱 두 벌이죠. 지금 영부인이라고 하는 김정숙에 대한 지금 옷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김정숙은 대통령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헬세로 수백 벌에 달하는 옷을 사서 입었죠. 뭐 난리도 아닙니다. 수백 벌인데 그 수백 벌들이 다 명품이에요. 아니 그 몸매에다가 명품을 둘런들 뭐 그것이 빛납니까? 옷이 오히려 빛바래지죠. 박근혜 대통령의 몸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몸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몸이고 옷도 국가와 국민의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옷을 입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그때 당시에 문재인과 민주당은 길길이 날뛰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옷 한번 바뀌면은 그 옷이 얼마짜리냐, 어디에서 샀냐, 누구 돈으로 샀냐, 막 따지고 뭐 완전 지랄들을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개돼지로 몰아간 거죠. 그런데 정작 본인들 대통령도 아닌 자가 김정숙이 수백억 원치 버릇지만 해도 2천만 원이 넘죠. 그래 옷을 사치스럽고 화스럽게 입고 해서도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돈 내역을 보자 그래도 국가 기밀이랍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에요. 푸틴 있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물한 건데요. 의미가 아주 큰 거죠. 이게 총화전진입니다. 그 뜻은 모두 화합하여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여기 1978년 거꾸로 되어 있죠. 대통령 박정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액자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걸 박근혜 대통령 딸이죠. 박근혜 대통령께 이제 선물한 거예요. 자, 여기도 보세요. 아주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푸틴이 지금 한마디로 재롱잔치 하고 있죠. 재롱잔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 원수들이 지금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서 혼밥이나 하고 어디에 가면은 왕따로 혼자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정말 국격의 차이가 나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한번 보세요. 일본 총리 아베하고 문재인 만났을 때도 보세요. 이거는 그야말로 사진을 찍기 위한 제스처밖에 없습니다. 아베는 쳐다도 안 보죠. 딴 데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진짜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문재인한테 칼을 선물을 했습니다. 칼을. 칼을 선물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가 죽으라는 소리죠. 나가 죽으라는. 아주 독재자, 아주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수장이 오면은 칼을 선물을 합니다. 한마디로 죽어라 이 말이죠. 근데 지금 문재인 보세요. 지금 얼굴이 해불쭉 해가지고 좋아 죽죠. 푸틴 보세요. 지금 허리춤에다가 손을 딱 올리고 딱 쳐다보는 게 어떻습니까? 이것 봐라. 이거
문해충이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는 2019년도 7월 29일이니까 한참 문재인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죠. 이때 나온 기사입니다. 시사정보에서 나온 건데요.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에 이어 미국에까지 버림받은 문재인 정권의 한국. 참 한국을 완전히 수렁텅이로 빠뜨리고 있는 게 문재인이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버림받은 한국 희망은 없는가? 한국이 버림받았다. 아니 한국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버림받았다. 그렇게도 두 손 두 발 다 들며 지켜 세웠던 북한 김정은에게도 버림받았고 동맹보다 더 우선시했던 중국에게도 버림받았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에게도 이미 버림받았다. 정체성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말이다. 급기야 이제는 동맹인 미국으로부터도 버림받는 신세가 되었다. 감성적 민족주의와 이념 편향된 문재인 정부의 가치관이 다이나믹한 코리아의 사지를 다 잘라버린 셈이다. 희망은 과연 완전히 사라진 것인가? 그렇다. 지금으로서는 그렇다. 이 말 외엔 더 위로를 줄 만한 답이 없다. 그것이 그저 답답할 뿐이다. 이게 총평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버림받은 한국 희망은 없는가 했는데 희망은 있지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화이트 햇 세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시죠.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손정희 회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허경영 총재님 같은 분들이 바로 화이트 햇 세력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다시 정권을 되찾거나 정권을 잡았을 때에는 국민소득 10만 불의 그런 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에 비해서 박근혜 정부가 어땠나 보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 러시아 앞세워 대북 투자. 자, 입력이 2014년 1월 16일이죠.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초기입니다. 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죠. 2013년 11월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나진 하산 개발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주 구체적이죠. 자, 여기 지금 시베리아 횡단 철도는 유럽까지도 바로 철도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철도입니다. 이게 허경영 총재가 이번에 밝힌 BV벨트, 부산에서 블라디스토크, 부산에서 하바rov스크까지 있는 그런 횡단철도가 연결되는 거죠. 여기서 하산 나진으로 해서 부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 벨트 라인이 형성이 되고 이게 지금 연해주죠. 원래 이 연해주 우리나라의 몇십 배에 달하는 이 강대한 땅을 우리나라가 개발권을 가지게 되면은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불이 넘는 그런 경제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박근혜 대통령 때 푸틴 대통령과 이리 합의를 본 겁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내밀은 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이 들어간 액자를 선물함으로써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가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된 이유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바로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소원해졌습니다. 왕따를 당하는 거죠. 러시아에서는 문재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허경영은 박정희 대통령의 암행어사였다. 이병하 박사의 정언입니다. 트럼프와 허경영이 함께 꾸는 꿈 이렇게 나왔죠. 허경영 9천조 유치, 푸틴, 트럼프 등 합의 이렇게 됐죠. 푸틴과는 회담을 했고요. 트럼프와는 전화회담을 했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는 절대 거짓말 못합니다. 거짓말 하게 되면은 그걸로 역공을 맞아서 안 되는 거죠. 짤무비, 트럼프와 허경영이 함께 꾸는 꿈, 푸틴 위인전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허경영과 푸틴과 트럼프는 바로 화이트 햇 세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꿈을 같이 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국민 메시지를 보낼 때 허경영 그 후보를 암시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알아들을 수 있는 분만 알아듣지 또 못 알아듣는 분들은 알아듣지를 못하더라고요.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많은 진실들을 완벽히 터득을 하고 알아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알아나간 것을 주변에 전파를 하여서 전 국민들이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진실들이 상식 수준이 되었을 때 이 나라를 행명할 수 있고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